우리 눈에 여기 동공 있잖아. 동공 여기 동공이 여기 있는데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약간 희번떡해서 죄송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AR이 됐으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바로 오늘의 주제 Augmented Reality AR 기술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 AR 기술은 말 그대로 그 현실의 공간 안에서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증강현실 현실의 공간 안에서 가상의 뭔가를 띄우는 거야. 가상의 영상을 띄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AR 기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AR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그 미디어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제가 제일 재밌게 봤었던 건 이제 스파이더맨에서 아이언맨의 유품으로 AR 글래스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드래곤볼. 드래곤볼의 AR 기술은 실제로 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조작은 안 되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SF 영화나 SF 소설이나 아니면 SF 만화나 이런 데서 많이 꿈꿔왔잖아요. 사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경에서 그 상대방의 전투력, 궤도연구원의 전투력, 약연구원의 전투력, 항성연구원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을 해보고 나보다 낮으면 한번 싸워보고 뭐 요런 것들을 꿈꿨잖아요. 네, 워터벨 교수님께서 공지님이 최약체일 듯. 나 장난 아닌데. 나 여기 핏줄 장난 아닌데. 이게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 농담이고요. 예, 최약체 맞습니다. 네, 트준 교수님께서 딱 봐도 양님이 일장. 예, 아무도 양님을 건드리지 못하죠. 일단은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빛이 나가지고. 어쨌든 많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바로 공카월드 AR 기기 지금 2022년이죠. 아직은 이제 기술이 좀 더 개발되고 있어. 근데 지금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그 AR 기기인 홀로렌즈를 발표를 했죠. 2까지. 그리고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도 대부분 AR 기기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 함수를 그리면서 쭉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예측들 뭐 사실 뭐 이제 구글 글래스 때도 뭐 이거 뭐 잘 되는 거 아니냐, 쭉쭉 가는 거 아니냐, 진짜 AR 기술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VR 기술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구글 글래스 어떻게 돼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정말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하급수적인 형태로 기술이 발전을 할 것인가, 요런 얘기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것과 비슷했던 과거에 한 사례가 있어요. 스마트워치 처음 나온다, 뭐 이제 애플워치 발표한다, 뭐 이랬을 때 판매 전에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저도 약간 비슷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물론 이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 이 다양한 가치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기 귀찮아서 저걸 쓴다고 쓸데없는 아이템이다. 시계는 그냥 시계로 써야지. 스마트폰 놔두고 불편하게 저걸 쓸까? 배터리도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시계를 매일 충전하는 것도 웃길 테고. 그 웃긴 짓을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죠. 예, 시계는 클래식한 게 최고예요. 시계 세계에선 성공하기 힘들 거다. 네, 명품이란 단순히 실용성으로 이길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심지어 그 당시 이제 그 애플에서 애플워치를 발표하고 로이터에서 이런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70%는 그 당시 70%는 애플워치 발표를 보고 살 생각이 없다 라는 설문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흘러. 자, 보시죠. 자, 스위스 워치즈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이제 그 롤렉스, 뭐 스와치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당연히 초반에는 롤렉스 스마트워치가 많이 팔렸죠. 더 많이 팔렸죠. 근데 점점 판매가 2017년이니까 아이고 역전. 역전.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AR 글래스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VR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공할까? 요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뭔가 그 소비자의 니즈에 딱 맞는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콩카월드였고요. 자, 그래서 이 AR 기기들, AR 글래스 과연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달라붙고 있는가. 현재도 아니야. 지금 이미 3년 전부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AR 기술을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AR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세 개로 나누죠. 요거 세 개를 다 통틀어서 XR이라고도 해요. XR, Extended Reality죠. 확장 현실. 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기술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제 VR은 전체가 가상, 현실을 차단하고 전체가 가상이 되는 걸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그멘티드 리얼리티, 이제 증강현실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사물을 띄워놓는 요게 이제 어규멘티드 리얼리티, 오늘의 주제죠. 그리고 믹스 리얼리티는 현실 세계 안에서 가상의 사물이 있는데 옛날에는 AR 기술이 그냥 쳐다보는 거, 여기 이제 그 정보들을 띄워넣는 것 정도를 AR이라고 하고 그거를 실제로 만지고 조작할 수 있으면 그건 믹스드 리얼리티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AR이 발전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다 형제다. 하지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얘네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망했을까? 별로여서. 확실히 이제 광고와 현실은 달라더라. 지금 그 모델이 마치 그냥 앞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분들 어때요? 눈이 이게 앞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VR이면은 원래 어차피 현실과 차단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현실을 보면서 그 가상의 사물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이러고 어떻게 다니려고? 이러고 다녀야 돼요. 이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디자인의 문제도 있죠. 디자인의 문제. 이거를 끼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구글 글래스의 원리를 보시면 이런 식이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옆에 그 안경테 옆부분에서 프로젝터가 있었고 이걸 쏴서 이 프리즘에 반사가 돼가지고 동공에다 맺히는 거야. 동공에다 맺히게 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요거였죠. 네, 나이러스 교수님께서 눈깔 망가질 듯. 그거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공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일정하면 똑같으면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AR이 갖고 있어야 될 다양한 뭔가 지표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AR 글래스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일단 착용할 때 편해야 되고요. 썼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썼을 때 불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게도 해결해야 되고 형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광학적인 여러 개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AR 기술에서 다뤄야 될 어떤 이제 광학적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상의 그 3차원 사물을 띄울 거 아니에요? 3차원의 나비를 이렇게 띄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아까 보시면 이제 프로젝터라든가 요 디스플레이가 될 거고 요거를 우리 동공에다 가져다 두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모듈이 필요하겠죠. 요런 것들을 가졌을 때 요 지점에서 우리가 눈을 갖다 댔을 때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으려면 요런 지표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 요런 거예요. 안경과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썼을 때 만족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볼 거는 요 부분을 먼저 볼 거예요. 요 부분. 자, 가상의 그 이미지를 일단은 빛을 쏠 거예요. 가상의 이미지 소스를 쏴서 우리 눈에다 갖다 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눈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여기 딱 위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도 보면서 가상의 사물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요 하얀색 범위를 우리가 이제 아이박스라 그래요. 아이박스가 뭐냐? 우리 눈에 여기 동공 있잖아. 동공이 여기 있는데 동공이 요 안에 들어와야지만 요렇게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동공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아이박스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요 가상의 사물이 잘 보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약간 희번떡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동공이 여기서
약간 벗어만 놔도 여기가 이제 흐릿해지면서 심지어는 잘린다는 거야. 이게 이제 비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안경을 썼을 때 가상의 이미지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전달을 할 때 동공보다 큰 아이박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아이박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초점을 맞췄을 때 IR 글래스로 우리 눈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때 요게 딱 다 겹치는 영역이 아이박스가 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뭐 다 크게 키울 수 있으면 쫙 크게 키울 수 있으면 아이박스가 커지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야? 그러면은 소스도 이만해지고 막 이러면은 이거가 안경이 안 돼요. 안경 자체에서 지금 소스를 줄 수 있는 사이즈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박스도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FOV가 뭐다? 필드 오브 뷰죠. 네, 필드 오브 뷰가 뭐냐면 화각이에요. 화각. 우리가 눈이 있으면은 여기가 0도라고 치면은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각도로 우리 눈이 어느 정도 각도까지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막 100 몇십 도까지 넘어가잖아요. 우리 눈이 지금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안경이 있으면 안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안경도 사실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보는 시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00 몇십 도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필드 오브 뷰가. 근데 요 전체를 AR 기기가 이 전체 안에서 가상 물체를 띄워줘야 돼.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뭔가 그 현실 세계와 가상의 사물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AR 기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소스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면 이 화각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듈이 아무리 넓힌다고 그래도 거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각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각이 50도다, 뭐 한 30도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동공이 여기로 갔을 때 이 잘리는 게 이게 필드 오브 뷰 때문이에요. 요 흐릿해지는 거는 아이박스 때문이고 안 보여. 그냥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AR 글래스 잘 되네. 잘 보여. 근데 사실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는 거야. 여기까지만 가상의 사물이 볼 수 있고 여기는 없어. 그래서 FOV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가, 요거가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OV를 해결했어. 100 몇십 도까지 해결했어.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박스가 그대로고 FOV는 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딱 이렇게 봤을 때 아이박스는 뭐랬어요? 동공이 그 안에 위치해야지만 AR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FOV는 막 100도가 넘어? 그러면은 피카츄가 이렇게 봤을 땐 다 보여.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없다? 내가 피카츄가 여기 피카츄가 있네요 이렇게 돌리면은 갑자기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FOV랑 아이박스를 같이 늘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에탕듀라는 게 있어요. 에탕듀, 프랑스어로 에탕듀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광원의 면적과 광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각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필드 오브 뷰죠. 그 각도는 보존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사이즈의 면적으로 그 라이트 소스를 만들면 이게 약간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AR 기기를 제작을 했을 때 똑같은 소스를 쓰게 되면, 똑같은 사이즈의 소스를 쓰게 되면 필드 오브 뷰를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아이박스는 또 줄어들어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둘 다 늘려야 되는데 둘 다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유일한 방법은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를 늘리는, 원소스의 그 면적을 늘리는 게 최선인데 이걸 어떻게 늘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네, 파란고수 교수님께서 해줘. 네. 어쨌든 누군가는 필드 오브 뷰와 아이박스를 함께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등장할 거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에탕듀라는 사실에 입각하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AR 글래스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필드 오브 뷰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필드 오브 뷰가 다음과 같다. 여기서부터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 우리가 보는 그 현실 세계의 면적이 이렇다는 거야. 빨간색은 왼쪽 눈, 초록색은 왼쪽 눈이 보는 거, 그리고 노란색은 오른쪽 왼쪽 눈이 함께 보는 영역.
요게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AR 장비들, 예를 들어서 홀로렌즈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옛날에 구글 글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드 오브 뷰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자, VR 기준으로 보면 VR은 실제로 쓰면은 전체가 꽉 차죠. 왜 그러겠습니까? 110도야, 110도. 요 이만큼이나 차니까 VR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구글 글래스 보세요. 시야각이 필드 오브 뷰가 15도. 이건 뭐다? 여기서만 보여. 내가 이렇게 보면 요만큼만 증강현실이야. 요만큼만 증강현실. 자, 홀로렌즈 2.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첨단이죠. 가장 최첨단인 홀로렌즈 2도 여전히 52도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AR 기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여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만족을 하려면 필드 오브 뷰가 적어도 7, 80도 이상은 넓어져야 되지 않나, 요런 지금 과학자들의 의견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VR 같은 경우는 3차원 시각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자, 우리가 3차원 사물을 만들고 VR이든 AR이든 이 3차원 사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요게 힌트죠. 요게 힌트. 옛날에 핸드폰으로 카드보드 VR 기기에다가 껴서 볼 때 핸드폰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3D로 보이잖아. 이게 뭐냐면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손가락을 여기다 놓고 가까이다 놓고 얘를 보고 있으면 지금은 입체적이죠. 지금은 입체적인데 오른쪽 눈을 가릴 때랑 왼쪽 눈을 가릴 때랑 손가락이 보여지는 방향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왼쪽 눈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랑 오른쪽 눈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3차원으로 착각해서 보게 돼요. 그게 그 3차원 디스플레이라든가 VR 기기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현재까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바로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Vergence Accommodation Conflict라고 해서 VAC라 그러는데, VAC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실제로 3차원을 의식하는 방법이 단순히 오른쪽 눈에서 보여주는 거, 왼쪽 눈에서 보여주는 것만 따로따로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렇죠. 에빈카 교수님, 초점 문제가 있어요. 초점 문제. 우리가 두 개의 눈을 따로따로 보여줘서 3차원을 인식하는 거가 끝이 아니라 한쪽 눈만으로 우리가 3차원 인식 못해요. 한쪽 눈만 있어도 거리를 느낄 수 있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의 채팅창을 볼 때 이 마이크는 흐려 보여. 근데 내가 이 마이크를 보면 여러분들의 채팅창은 흐려서 안 보여. 그죠? 왜? 초점 때문에. 우리의 눈은 이 수정체가 두께를 조절을 하면서 거리에 따라서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3D 디스플레이나 VR 기술은 문제가 뭐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고정돼 있어. 그럼 초점은 디스플레이 패널로 봐야죠. 우리가 볼 거 아니야. 초점은 여기에 있는데 실제 가상사물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 둘 간에 그 갭이 생기죠.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VAC 문제 때문에 우리가 VR 장비를 한 1시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R 기기는 무조건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효물 교수님, 아이돌 VR은 오래 봐도 괜찮던데. 요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예 멀티 레이어를 줘서 깊이를 좀 표현하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 아니면 이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단순히 이제 왼쪽 화면, 오른쪽 화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디스플레이 화면을 홀로그램으로 쏘는 거야. 홀로그램으로. 홀로그램 자체는 아시다시피 애초에 깊이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깊이감까지 표현된 화면 자체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초점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동공에다가 이게 보여주는 연구들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홀로그램은 문제가 뭐냐면 아이박스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약간 안경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가상이 보이다가 말았다가 보이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동공을 무조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약간 괜히 이렇게 한눈 팔면은 없어질 수 있어. 아니면 이제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3D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했듯이 화면 자체만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주는 거였다면 아예 빛의 위치가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쏴주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신호등 A 교수님 좋은 얘기 말씀하셨는데 아이 트래킹에서 쏴주는 기술이 필요하려나?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 트래킹에 대한 연구도 AR 기술하는 데서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바로 광원이죠. 광원, 라이트 소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어떻게 하느냐. 해상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픽셀이 구분이 안 되고 진짜로 있는 사물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란 말이에요. 해상도. 요거를 이제 각해상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각해상도로서 픽셀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눈의 해상도가 60분의 1도예요. 60분의 1도. 60분의 1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써있죠? 1m 거리의 디스플레이가 있을 때 0.3mm보다 작은 픽셀이면은 우리가 구분을 못한다. 근데 문제는 뭐야? AR은 어디 있어? AR은 동공에다 갖다 대야 되잖아. 동공에다 거리가 너무 작아. 거리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픽셀 사이즈도 점점 줄어들어. 이 동공에 도착했을 때 각 해상도가 엄청나게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상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광원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프리즘을 사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LED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조그맣게 안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쏴주는 디스플레이 광원 요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온 AR 기기 중에는 또 이제 OLED 혹은 이제 마이크로 OLED라고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AR 글래스에 설치를 해서 광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이제 로코스 혹은 LC 온 실리콘이라 그래서 그 리퀴드 크리스탈이 어떻게 보면 이제 LCD처럼 쓰는 거죠. LCD처럼 광원 자체는 카이트라이트나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색의 그 광원을 그냥 빛을 쏴주면 이미지를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이 만들어줘서 다시 반사시켜주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DMD라 그래갖고 MEMS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사이즈의 미러를 이렇게 디지털로 방향을 조절해갖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픽셀 이미지를. 이 두 개 약간 비슷하죠. 하지만 요건 이제 기계적인 거지. 요거는 이제 전기적으로 리퀴드 크리스탈을 돌리는 거고 실리콘 기판에서. 그리고 F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아마 홀로렌즈가 요겁니다. 홀로렌즈 2가 요걸 쓰고 있어요. 일단은 레이저 다이오드 광원을 이제 빨강, 초록, 파란색 광원을 세 개를 다 쏴. 올 컬러를 만들 수 있게 쏴서 여기에 이제 멤스 미러가 있어요. 요게 이제 떨어. 막 부르르 떨면서 불을 떨면 어떻게 돼? 이 거울이 이 빛을 이렇게 반사할 거 아니야. 빠른 속도로 팍. 그래서 이제 스캔을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게 이제 또 이제 멤스 미러를 이용한 레이저 스캐닝 기반의 AR 기술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홀로렌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상도를 이 전체 화면에다가 다 만들려면은 엄청난 해상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시야각이 필드 오브 뷰가 이제 100도에서 픽셀을 구분할 수 없는 아까 60분의 1도 안에 픽셀을 만들려면 대략 6K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K. 4K도 아니야. 한 6K 정도가 필요해. 근데 그 6K를 이 안경테 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픽셀 사이즈가 작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 RQ9M 교수님의 말씀대로, 극악의 난이도기 때문에,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인체의 신비를 좀 활용을 해서 뭔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최근에 또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Foveated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시각에 대한 원리를 좀 더 이용을 한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수님을 쳐다볼 때 이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게 그 60분의 1도의 해상도로 바라보는 건 사실 우리 눈도 한 10도 정도 안에 있는 시야각 안에서만 그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실질적인 해상도는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볼 때. 그게 이제 포비에가 이제 중심화라 그래서 이게 그냥 인간의 그 눈의 구조예요. 시각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만 해상도를 높이고 주변에는 그 픽셀 해상도를 낮춰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를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루미나 교수님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이 트래킹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한 6K가 아니라 한 2K 정도만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도 픽셀을 구분 못하는 AR 글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픽셀 사이즈를. 그럼 개발하기가 쉬워지겠죠. 개발하기가 쉬워지면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계와 녹아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딜 쳐다볼 때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트래킹 기술이 내 동공을 쫓아다니면서 그 4V 이미징을 위치를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 이런 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AR 글래스에서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바로 폼 팩터가 되겠습니다. 폼 팩터 말 그대로 형태의 요소예요. 형태의 요소. 네.
그래서 폼 팩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어떻게 있느냐.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뭐예요? 광원에서 가상의 이미지를 써왔을 때 그거를 우리 동공에다 전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이. 그렇다면 일단은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을 수는 없어. 물론 뭐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갖다 댈 수는 있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안경은 유지를 하면서 광원을 웬만하면 요 태에다 갖다 놓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 연구들 실제로 근데 지금도 이 방식으로 AR 장비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안경테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안경테에서 디스플레이를 쏴. 그럼 어떻게? 안경 알 앞에 이렇게 그 반투명 거울이 있어서 반사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반투명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반사시켜주고 현실 세계도 우리가 안경을 통해서 반투명 거울을 통해서 투과가 되니까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AR 글래스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일단은 이 디스플레이가 쏴줬을 때 이 전체가 들어가서 얘가 다 같이 이렇게 그 필드 오브 뷰를 유지해주면서 동공에다가 아이박스 안에다가 다 쏴줄 수 있도록 반투명 거울을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프리폼 렌즈라고도 해요. 그리고 얘는 작잖아. 얘는 작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이 사이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 경로가 길어. 경로가 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피가 너무 커. 부피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돼. 이 폼 팩터가 한계가 생겨.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AR 기기는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여기에 이제 빔 스플리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반투명 거울과 비슷해요. 여기서 한번 반사시켜서 또 반사시키면 요 부피가 요만큼 줄어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과학자들은 이거가 어쨌든 단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작년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어떤 거 만들었냐면 초점만 잘 맞아주고 안경대로 놔두고 반사를 여기다 잘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투명 거울을 단순히 이제 그 렌즈 효과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안경에다가 메타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메타 렌즈보다 빛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메타 렌즈죠. 이 메타 렌즈를 그냥 안경 아래다가 이식을 해두면 그냥 안경처럼 쓰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영구적으로 가능하다. 예. 실제로 시연을 했어. 근데 이건 문제가 뭐예요? 메타물질 렌즈를 만들려면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쨌든 안경 알도 곡면이 있다 보니까 이걸 조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거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상용화가 된다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영구적으로는 시연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전통적인 광학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한 거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AR 글래스들은 바로 도파관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도파관이 뭐냐? 자, 이거 완전 직관적이죠. 봐봐요. 안경 이렇게 있어요. 안경 있어. 안경 아래 도파관을 만들어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안경 알이 있고 안경테가 있어. 그 안경테에서 바로 쏴줘. 광원을 쏴줍니다. 가상의 이미지를 쏴주면 여기 이제 파란색 영역이 뭐냐면 회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절기.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빛이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 회절을 시켜주는 거야. 특정 각도로 회절을 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도파관이 뭐냐면 스네레 법칙 아시죠? 스네레 법칙. 굴절률이 다른 매질 안에 빛이 들어올 때 특정 각도 이상으로 들어오면 알죠? 전반사가 된단 말이에요. 전반사가 되기 때문에 회절을 시켜주어서 이 도파관 안에 이 도파관이 말 그대로 굴절률이 큰 매질이야. 예를 들어서 공기가 굴절률이 1이고 유리가 뭐 굴절률이 뭐 1.5인데 유리보다 굴절률이 조금 더 높거나 뭐 이런 걸 해서 아니면은 유리의 굴절률에 맞게 각도를 맞춰서 쏴주든가 해서 굴절률이 높은 매질에 그 특정 각도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반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또 이제 회절기를 납둬서 우리 눈에다 쏴주는 대박이죠. 이 두께는 얇아도 돼. 도파관이잖아. 어때? 어차피 이 이미지 가상의 이미지가 안경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잘 이렇게 빵빵빵빵빵빵 전반사를 시켜서 나가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회절 도파관 방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폼 팩터가 이렇게 안 되고 안경에다가 도파관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안경에다 도파관을 만들어줘서 안경 아래 안경 갖고 올게. 이렇게 있으면 야 이렇게는 못 만들겠다. 이렇게 만드는 건 한 수십 년 걸리겠다. 그죠? 너무 얇네. 자, 안경 안에 있으면 여기
여기 안경테에서 광원이 있겠죠. 광원 혹은 뭐 여기에다 놔둘 수도 있어. 광원을 쏴주면 여기에서 그 회절기가 있어서 도파관으로 전반사를 시켜줘. 빵빵빵 해서 여기로 만약에 이제 이 도파관 내에서 이미지를 확장까지 시켜줘. 확장까지 시켜주면은 여기 안에서 우리 눈으로 바로 쏴주는 거야. 여기서 빡빡빡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에서 연구하고 있는 어떤 AR 글래스는 거의 대부분 이거를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홀로렌즈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아이박스를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쪽이 안경테가 되겠죠. 안경테에 있는 디스플레이 광원이에요. 안경알이 있으면 여기 이제 회절 패턴을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 광원을 쏴주면 이 회절 패턴 안에서 빵빵빵빵빵빵 하다가 여기서 1차원으로 쫙 넓혀주고 또 다른 이쪽에 가서 또 2차원으로 빵 넓혀줘갖고 우리한테 안경을 쫙 들어오게 해주는 요걸 이제 엑시 푸필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EP라 그러는데 넓혀주는 거야. 우리 동공 안에 꽉 차게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요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회절 웨이브 가이드, 회절 도파간의 기술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빌어먹을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전반사를 시켜줘야 돼. 근데 각도를 회절기에서 만들어주는데 이 회절 격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격자는 정해져 있으면 이게 뭐야? 빛의 색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웨이브 가이드가 3개 필요한 거야. 그치만 뭐 이제 대충 초록색과 빨간색의 각도는 격자 구조를 잘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홀로그램 패턴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리퀴드 크리스탈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잘 하면은 뭐 2개 정도로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방법을 잘 찾으면 3가지 색들을 하나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웨이브 가이드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또 다른 해결 문제는 어쨌든 이 도파간 결합기는 아까 보셨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한계로 잡혀있는 필드 오브 뷰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도 정도 돼요. 많아봤자 한 52도, 53도 정도밖에 안 돼. 아직까지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는. 그래서 지금 이 도파간 방식에서 시야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연구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해결하고 싶어 해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지금 요구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또 미래 과학자인 교수님들 중 한 분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이 모든 것들을 딱 봤을 때 어떻게 AR 글래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네, 예모요 교수님께서 그래도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 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